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 내 능력 부족 탓이지 뭐 라고 자책해버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곳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공인 건축가이자 오늘의 저자 야노 케이조는 인생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있지 않다면 일단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부터 점검해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냐? 4,000명이 넘는 부자의 방을 직접 설계하고 지어온 결과 그들은 공간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고 공간을 잘 활용한 덕에 큰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운을 부르는 집은 어떻게 가꿔야 할까요? 오늘은 부자의 방과 함께 운을 끌어당기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집이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본래 집이란 자신이 가진 기량을 길러주고 하루 동안 소모한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꾸미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고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잘 풀리지 않는 환경의 덫에 빠져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라는 공간에 체력과 좋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에너지가 자꾸만 아래로 치닫기 때문이죠.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나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집안은 대개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에 발목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재능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발 디딜 틈조차 없는 현관, 채광이 전혀 안 되는 음습한 침실, 좋은 기운을 세워나가게 하는 인테리어는 우리의 에너지를 강하게 저하시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아무리 잠재력이 큰 사람이라도 집에 힘을 뺏기면 실력과 운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환경의 덫이에요. 승진을 꿈꾸거나 부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이 지닌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노력만 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간과한 채 자신만 바꾸려 애쓰는 것은 강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억지로 전진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옷깃을 세우고 어깨에 힘을 꽉 주고 길을 쓰며 걷는 모양새이죠. 그러한 태도로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도착하기 전에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환경을 먼저 정돈하면 태양이 포근하게 나를 비춰주는 가운데 기분 좋고 순탄하게 인생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일이나 학업에서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식적으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정돈합니다. 내가 가장 마음 편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집안 배치를 설계하고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요. 외부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즉, 집을 사용하는 방법과 관점을 바꾸고 에너지를 확실하게 충전하면 누구나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공을 거두고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이라는 그릇이 변하면 그 안에 담긴 나 자신도 저절로 변하기 마련이죠. 무턱대고 노력만 퍼붓기보다는 환경이 나를 돕도록 정돈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기분 좋고
자연스러운 자기 개발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성공을 거두고 부를 거머쥐는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집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집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아 행복해집니다. 집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집에 애착을 갖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몸과 마음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항상 고민해요. 사실 집안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우고 버리기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고 남은 물건은 제대로 수납하여 정리하고 채광과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죠. 집안에 쌓아둔 물건 중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는 물건은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한번 우리 집의 방과 거실, 주방과 현관을 둘러보고 왠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물건이나 가구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단지 가격이 비싸서 아깝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마음에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물건인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버리시면 돼요. 수납을 할 때도 계절에 맞게 잘 정리하되 선반이나 서랍을 너무 꽉 채우면 좋은 기운이 흐를 공간까지 막아버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에는 물건이 넘치죠. 부자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임에도 당장 소유욕에 사로잡혀 고가의 물건을 사모으기도 하고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건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입니다. 물건에 집착하면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집 안도 어질러지게 마련이죠. 시간이 날 때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은 채 청소기를 돌려보세요. 만약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물건임에도 버릴 수 없다면 자기 스타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낡은 의자 커버를 바꾸거나 선반에 진열한 물건을 교체하고 새 커튼을 달아도 좋겠죠. 의식적으로 항상 마음 편한 집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한 공간을 완성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장소를 만드세요. 집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집을 통해 꿈을 이루는 부자들은 반드시 집안에 자랑하고 싶은 장소나 물건을 마련해 둡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하면 이것 좀 보세요 라며 그 장소로 안내해요. 평소에 진중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도 집에 사람이 오면 갑자기 말수가 늘어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신나게 설명합니다. 필자는 집을 지어준 의뢰인의 소개로 또 다른 경영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가 맨 처음 서재로 안내했어요. 그러고는 왠지 이 방에 있으면 일이 잘 됩니다. 난관에 부딪힌 문제도 이 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 해결책이 막 떠올라요. 이 책상 어떠세요? 건축사님이 보기에도 좋은가요? 라며 특별 주문 제작한 나무 책상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집주인은 난로 꾸미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평소에는 요리를 하지 않지만 홈파티를 열 때면 아내를 대신해 난로에 피자를 굽고 스트를 만들고 손님들에게 대접한다고 해요. 대대로 명문이라 불리는 집에 가보면 선조 때부터 내려온 앤티크 의자나 테이블을 소중히 다루고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창에서 내다보이는 경치를 자랑하기 위해 응접 테이블을 창가 아래에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밖에도
거실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홈시어터를 만든 사람, 샹들리어를 달아 호화롭게 화장실을 꾸민 사람도 있었죠. 해외에 있는 부자들의 집을 방문했을 땐 다양한 고서로 자랑스럽게 꾸며놓은 거실 도서관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집을 아주 좋아하는 부자들은 자랑하고 싶은 장소 외에도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하나를 살 때조차 자랑할 만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 심사숙고합니다. 싸니까, 금방 부러질 거라서 라는 이유로 타협하기보다는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촉이 올 정도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나야만 지갑을 엽니다. 자신의 주변에 좋아하는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그로 인해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 더 의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마음에 드는 물건들 덕분에 집이 더 좋아지는 선순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집안엔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장소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애정을 갖고 있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꽃이 핀 화분을 모아둔 나만의 작은 정원일 수도 있고, 귀여운 물고기들이 노는 어항일 수도 있겠죠. 굳이 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물건이나 공간을 꾸민다면 나에게도 아주 좋은 긍정적인 기운이 전해질 거예요. 집 하면 화장실을 빼놓을 수 없겠죠. 화장실을 청소해 금전운을 모으세요. 필자가 방문한 부자들의 집은 하나같이 화장실이 아주 깨끗했어요. 어제 막 새 아파트로 이사온 양 반짝반짝 빛났고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을 만큼 청결했죠. 게다가 마치 남에게 드러내놓고 자랑이라도 할 기세로 공을 들였거나 방이나 거실과 인테리어가 자연스럽게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집을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이 말은 곧 평소 생활과 마음가짐이 어수선한 사람은 집 상태도 더럽고 혼란스럽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한 집에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매사에 집중도 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적이고 온화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보고 집주인의 능력과 기용을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불어 남에게 화장실을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제때에 분명하게 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일에 있어서도 높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풍수학에서는 화장실을 깨끗이 하면 금전운이 상승한다 라고 말해요. 화장실은 집안에서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장소로 다른 곳에 비해 습하고 무거운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기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건강운과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또한 사람의 배설물을 받아주는 변기는 애군이 모이는 쉬운 장소로 항상 뚜껑을 닫아두어야 나쁜 기운이 집안에 퍼지지 않아요. 종종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하고 남은 물을 욕조에 담아두거나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이미 사용한 물이기 때문에 기운이 좋지 않으니 빨리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많은 부자들 중에는 화장실을 깨끗이 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들이 꺼리는 화장실 청소를 묵묵히 함으로써 겸허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 화장실이 더럽잖아 라고 느껴진다면 내 마음이 지치고 나태해졌다는 뜻이니 지금 당장 화장실을 청소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 집의 장점을 찾으세요. 공간이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말하며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그래서 지금껏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았군요 라며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이사하기 전에 미리 신경 좀 쓸 걸 그랬어요 하며 후회를 하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상황만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집의 단점만 보지 말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한층 더 즐겁고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집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퇴근 후부터 다음날 출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혼자 욕조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푼다. 마음에 드는 의자에 앉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자기 전 5분만이라도 배우자와 깊은 대화를 나눈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함께 토론한다. 거실에 책장을 마련해두고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다. 저녁 식사만큼은 꼭 가족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혼자만의 공간에 앉아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한다. 잠들기 전이나 밥을 먹기 전,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에게 기분 좋게 인사한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기분 좋은 시간과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분명 환경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더해줄 거예요. 더불어 나는 행복을 만드는 집에 살고 있다. 혹은 공간으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집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인생도 술술 풀리실 거예요. 이 일은 물론 인간관계까지도 순조롭게 해내는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고 있을까요? 하나, 집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일을 마치고 기분 전환을 할 때 대개 사람들은 한잔하러 술집에 가거나 헬스장에 가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죠.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 피로를 풀고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날마다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라요. 그래서 부자들은 육체와 정신을 힐링하는 장소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을 활용합니다. 매일 바쁘게 일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부자일수록 집을 선택하고 꾸밀 때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잠자리에 탐욕스러울 만큼 투자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죠. 또 반신욕을 할 수 있게 욕조 주변을 꾸미거나 집 안에 작은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부자처럼 비싼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취미나 취향에 맞게 집을 힐링의 장소로 꾸며보세요. 집으로부터 받는 좋은 에너지는 분명 우리의 일상에 큰 활력을 줍니다. 둘, 가족 간의 유대를 깊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하고 응원하는 관계를 쌓으려면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상대에 대한 배려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집과 공간은 분명 사람의 몸 상태나 감정, 그리고 행동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차가운 색 계열 인테리어를 한 방에서는 멀쩡하던 사람의 체감 온도가 3도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일조 시간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자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해요. 주변 환경이 사람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 순탄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 말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셋, 창의력이 샘솟는 공간을 만듭니다. 을의 창의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술가에게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은 더더욱 자신에게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직업에 관계없이 창의력이 부쩍 뛰어나고 이를 일에도 잘 활용합니다. 가령 세일즈맨이라면 상품을 소개할 때 카탈로그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과 다른 방법을 이용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영업할 수도 있겠죠. 또 설령 사무직 종사자라고 해도 어떻게 하면 더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면 됩니다. 즉, 모든 일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면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창의적인 발상을 중요시합니다. 집안에 혼자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거실이나 서재에 서가를 만드는 것도 다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부자의 공간 활용법입니다. 틀림없이 주변 공간과 환경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필자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건축사로 일하며 수많은 부자들의 집을 설계하고 환경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집 소파의 위치를 바꾸거나 주방 입구를 활짝 트는 작은 시도만으로도 가족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고 빛이 잘 드는 커튼을 달거나 깜빡거리는 조명을 바꾸기만 해도 하루하루의 컨디션이 놀랍도록 개선됩니다. 이렇듯 가구를 바꾸거나 잡다한 물건만 정리해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 환경이 주는 영향을 의식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왜 나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내 옆의 공간을 신경 써 보시기 바래요. 지금부터 환경의 덫에서 벗어나 성공한 부자들처럼 술술 풀리는 인생을 누리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예요. 현대사회는 눈부시게 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굴곡을 겪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럴 때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집을 중심으로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분명 환경 속에 지금의 난국을 타게 할 힌트가 숨어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 힌트 중 하나가 되어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환한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노 케이조 저자의 부자의 방과 함께 했습니다. 책에는 부자들이 어떻게 집안의 공간을 꾸미며 부와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지 이에 대한 꿀팁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 대해 얼마나 애정이 있으셨나요? 사실 집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공간이기도 해서 특별히 따로 애정을 갖기가 쉽지 않죠. 이 공간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일인데 여기가 안 되고 뭐가 고장나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것들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냥 집을 좋아하는 것과 애정을 갖고 공간을 활용한다는 건 좀 달라요. 내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나만의 공간을 신경 써서 가꾼다면 마음도 한결 평온해지고 좋은 에너지를 받으며 술술 풀리는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계기로 내 주변의 공간에 대해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보시며 일과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